안녕하세요, 조씨입니다. 아이돌의 앨범이 하나 나올 때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손길이 닿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말씀드려볼게요. 사실 앨범 제작 가장 먼저 준비가 되어야 하는 게 바로 음악이거든요. 곡이 있어야지 그 곡으로부터 모든 기획이 시작되기 때문에 A&R이 최전방에서 이 모든 포문을 열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획사에서 어떤 아이돌이 컴백을 한다 라고 하면 기획사마다 아티스트가 한 팀만 있는 기획사도 있겠지만 여러 팀이 있는 기획사들 같은 경우에는 서로 겹치지 않게 발매 시기를 먼저 확정을 하고 A&R, 프로덕션, 크리에이티브 관계자들이 모두 모여서 곡에 대한 전체적인 방향성, 러프하게라도 레퍼런스들을 많이 찾아보고 회의를 하는 영차 기획 회의를 들어가게 됩니다. 대략적인 방향성 설정이 주된 목표일 것 같아요. 그것을 토대로 A&R들은 곡을 수급하기 시작합니다. 작곡가 퍼블리셔에게 대략적인 컨셉과 방향, 발매 시기, 데드라인 등을 정리해서 리드를 보냅니다. 곡을 수급받은 다음에는 공포의 모니터링 주간이 있고요. 많게는 정말 한 2000곡까지 저는 들었었거든요. 한 앨범에서. A&R들이 각자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각 채널에서 곡을 수급받기 때문에 A&R들이 받는 곡은 거의 겹치지 않고요. 그 곡들을 다 모아놓고 곡을 선정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트와이스의 A&R로 있을 때 제가 그렇게 상부에 올렸던 곡 중에 유일하게 타이틀곡으로 선정됐던 곡이 바로 나연의 ABCD였고, 선정이 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게 곡이 정해지면 보통은 데모 곡들이 가사가 있긴 하지만 그 데모곡의 가사를 그대로 따라가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이건 기획사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랬고, 요즘에는 데모 자체가 영어로 된 경우도 굉장히 많아서 작사가 분들에게 가사를 의뢰하게 됩니다. 작사 의뢰를 할 때는 명확한 컨셉과 주제를 던져주는 경우도 있는데 작가님들의 자율성에 맡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가사들을 전부 수급받아서 선별하는 과정을 거친 뒤에 곡 제목과 내용이 정해지면 바로 크리에이티브, 프로덕션 담당자들에게 공유를 해줘야 됩니다. 왜냐면 그런 가사 내용을 토대로 영상물을 기획을 하시거든요. 비주얼도 마찬가지겠죠. 앨범명이나 타이틀곡 제목이 정해져야지 그걸 토대로 디자인을 할 수가 있겠죠. 데모와 가사가 픽스된 다음에는 동시다발적으로 업무가 진행이 되는데요. 우선 A&R은 녹음을 해야겠죠. 그래서 매니지먼트 팀과 아티스트 스케줄을 확인해서 짬짬이 녹음을 받고 세션 엔지니어들을 섭외해서 후반 작업에 들어갑니다. 튠, 믹싱, 마스터링, 돌비 믹싱까지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음원 자체에 대한 가공을 A&R이 맡아서 진행을 하게 되고, 프로덕션 팀은 재밌고 참신한 여러 아이디어들을 회의를 해서 뮤직비디오를 기획하게 됩니다. 기획안이 통과가 되면 뮤직비디오 감독님들을 컨택해서 촬영 준비에 들어가요. 여기서 프로덕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티스트 자체의 비주얼을 담당하는 비주얼 크리에이티브 담당자들과 콘텐츠에 대한 기획을 하는 프로덕션 담당자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주얼 크리에이티브들은 뮤직비디오의 컨셉에 맞는 헤어 메이크업과 스타일링 등을 기획을 해서 스타일리스트들과 헤어 메이크업 샵 원장님들과 소통을 하면서 우리 멤버들이 멋있고 예쁘게 나올 수 있는 방향들을 찾아봅니다. 프로덕션 담당자들은 뮤직비디오 감독님과 긴밀하게 소통을 하면서 전반적인 일정을 조율하면서 PM 역할을 하게 되고요. 동시에 퍼포먼스 디렉터들과 소통을 하면서 안무 창작에도 들어가게 됩니다. 보통 안무를 여러 팀들에게 발주를 넣어서 그 중에서 괜찮은 부분들을 합쳐서 진행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크레딧을 보시면 여러 안무 팀들이 참여를 한 게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그리고 디자인팀은 앨범 아트웍 디자인과 피지컬 앨범에 어떤 구성을 넣을지, 앨범 사양에 대한 부분들 모든 것들을 기획을 들어가고요. 아트웍 스튜디오랑 만들어 나가게 됩니다. 인쇄소 이런 것들과도 소통을 해야 되고요. 종이 재질은 어떻게 할지, 앨범의 포토카드나 구성들은 어떻게 넣을지 마케팅 팀과도 조율을 해서 정하게 됩니다. 마케팅 팀 같은 경우에는 이번 앨범에서는 어떤 프로모션을 통해서 우리 그룹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브랜딩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모색을 합니다. 그리고 매니지먼트 팀 같은 경우에는 아티스트의 모든 스케줄링을 담당을 하고 발품을 많이 파시고요. 아티스트의 컨디션을 민감하게 케어하면서 유관 부서들이 엮여있는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중간에서 톱니바퀴 역할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영상팀이 있는데요. 앨범 콘텐츠에서 더 나아가서 자컨, 또 앨범과 같이 묻어서 비하인드 영상들 이런 것들 팔로우해서 촬영을 해주시고, 또 외부 덕션도 섭외를 해서 기획 예능 같은 것도 진행을 해주십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서들이 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부서들인데, 이 외에도 홍보팀, 유통팀, 비용을 처리해주시는 회계팀, 덕션들과 작곡가들 계약서도 다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법무팀도 엮여있고, 정말 수많은 부서들이 앨범 하나가 만들어지기까지 붙어서 체계적으로 면밀하게 케어를 하게 되고 아티스트를 서포트합니다.
대형 기획사들 같은 경우에 정말 이렇게 부서들도 많이 나눠져 있고 체계적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작은 중소기획사들은 담당자 한 명이 뭐 A&R과 프로덕션, 심지어 마케팅까지 하는 경우도 있어서 뭔가 엔터 취업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많은 것들을 경험해보고 싶으실 경우에는 스타트업 같은 중소기획사에서 많은 역할을 해보시는 방법도 있고, 대형 기획사 같은 경우는 자기의 한 분야에 좀 더 전문적으로 인볼브가 되어서 역량을 키울 수 있다는 또 장점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JYP에서 트와이스 A&R을 했었기 때문에 곡을 수급받고 가사를 의뢰하고 멤버들 녹음을 진행하면서 앨범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어폰으로 들으시기까지의 그 음원이 만들어지는 모든 과정을 제가 참여를 했었고, 귀로 들리는 부분들을 담당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에 본업이 너무 바빠가지고 영상을 잘 못 찍고 있는데 짬짬이 시간을 내서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엔터 산업이나 K-POP 시장 아니면 아이돌들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설명해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또 이야기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